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경제 지표와 유가 급락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내렸고 이 나스닥이 5천선에 이제 다가서면서 이제 신고가가 연중 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2월을 마무리 지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주는 어떤 점들 볼까요? 네, 건설업종하고요. 네, 소형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어제 건설업종 지수가 이제 이격 기준이 21선으로 봤을 때 111%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 그 1988년도 88 서울 올림픽 때 하고요. 그리고 98년도 IMF, 그다음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로 봤을 때는 111%까지 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92년도에 그때만 그 88 올림픽 때 하고 IMF 때 하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랠리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는 111%를 깨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없고요. 111 정도면 평균 라인보다는 조금 더 과열된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업종 자체로는요. 그리고 1992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200만 원 때도 그 당시에도 111%까지 이격이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종의 이격이 상당히 1980년 이후로 우리 증시 역사상 상당히 고평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104.76%입니다. 한 105%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 이후로는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권역에 와 있다. 어제 신고가 또 경신했었는데요. 건설하고 소형주는 오늘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일단 뭐 이벤트성 재료로 해서 3월 2일날 이제 키 리졸브 들어가게 되는데요. 방산주들 흐름 먼저 선반영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 호전주들 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제 거래소 쪽 작은 종목군들 막 나왔는데 서산이라든지 뭐 그 서희건설, 건설 관련된 쪽들에서의 호실적 나왔는데요. 관련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워치 관련해서도 9일날 이제 뭐 이야기 된다고 하는데 뭐 일부 종목군들 관련 흐름세가 좀 양호하게 전개되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격도가 100% 이상이라는 거는 이편성 위에 있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걸 매도 타이밍으로 그렇다면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건설 섹터는 111% 이상이기 때문에요. 매도 타이밍을 잡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이격도를 갖고 왔습니다. 네, 다만 이 건설과 소형주들 뭐 전체적으로 기관이 최근에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 기관이 또 매수하는 그 종목군들의 탄력이 최근에 상당히 또 강하다는 점이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군들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동시효과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강박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1995선 수준이고요. 코스피 강박권 정도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선입니다. 보합권 정도의 등락을 현재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05포인트가 떨어진 1993.03포인트 선의 출발 대기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틀째 반등권의 움직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2.01포인트가 상승한 619.09포인트, 0.33%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종목들 살펴보죠. 시가총 1위부터 4위권 종목까지는 강박권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허연님 살펴주시죠. 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디램 2월달 고정거래선 단가 3.9% 밀렸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4기가비트짜리가 또 밀려서 나왔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재료는 아니겠어요. 랜드 쪽도 다 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0.2% 정도 강보합권 출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0.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3%대 중반 정도로 2월달에 꺾일 것으로 봤었는데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보고 있고요. 현대 쪽에서 박영주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내로는 직전 분기 대비로 한 6%가량의 단가 하락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추이로 지금 가고 있다.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이닉스는 일단 단가 하락 연결되면서 좀 소폭 조정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뭐 특별한 재료들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기아차 0.6%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모비스턴 0.4%가량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 우선주는 어제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운영위원회에서 배당 확대 관련한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연금에서의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재계 쪽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금 반발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회의가 통과가 안 됐고 해서 조금 우려는 스러운데요. 정부 쪽에서 하려고 하는 배당에 대한 확대 정책 이런 부분들이 기업가 정신과 조금 이제 상충되게 되면서 그런 재료들한테는 조금 더 비우호적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전자 우선주는 한 0.7% 전제로서 좀 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0.8%가량 약세권으로 호가되고 있고요. LG화학이 유가 급락 나왔는데요. 5.5% 급락권인데 1.5%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약세권입니다. 금호산업은 상한가가 좀 풀렸는데요. 14.5%가량 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지금 아모레 관련된 종목, 아모레지가 한 2% 정도의 마이너스권. 최근에 이 차익 매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 좀 내리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제 한가 시세 나왔었죠.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1% 정도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오늘 반등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지수는 1987선 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강박권 정도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2.24포인트가 상승한 619.32포인트 선의 등락이 현재 동시효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살펴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KH바텍 좀 먼저 볼게요. 일단 4분기 실적은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연간으로도 뭐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부 증권가에서는 자사 하우스 대비로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내립니다. 근데 그 재료보다는 무상증자 25% 무증 나왔는데요. 그 재료를 좀 더 호재성 재료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KH바텍이 25% 무증 재료로 3.03% 상승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 나왔던 이니텍이 3%가량 상승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게임 쪽에서는 파티게임즈가 예전 이제 중국 쪽 텐센트 모멘텀 받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호전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솔브레인하고요, 서산하고 서희건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잘 나와준 것 같은데요. 일단 솔브레인이 4%가량 강세권입니다. 이쪽은 뭐 지금 그 삼성과 LG 쪽 뭐 증설 이런 기대감들에다가 향후에 업황 개선 기대까지 겹쳐지는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영향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은 7%가량 지금 올라서 호가되고 있고요. 서산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인데요. 레미콘 쪽이 상당히 좀 좋았나 봅니다. 아주 강세권으로 나와집니다. 그리고 한컴은 조금 실적은 좀 부진했던 상황인데 일단 호가는 한 2%가량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관련해서는 일단 거래소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좀 플러스권이고요. 코스닥의 실리콘웍스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쪽으로 강세 호가 2.5%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하고 셀트리온 어제 다 밀려서 마감됐던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소폭의 강세권 나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0.54% 정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대부분이 좀 밀려나는데요. 2월 27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단방 뉴욕에서 유가가 또 이슈였죠. 국제유가가 5.5%가량 밀렸습니다. 48달러 선으로 내려앉으면서 폭락 시세가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이 에너지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엑선모빌, 쉐브론 이런 종목군들 1%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 초청장 발송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기대감에 애플이 주가가 1% 넘는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된 그 종목군들 신제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0.7% 정도 오름세로 마무리가 됐네요. 잠시 후에 종목별 반영도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외 환율은 올랐습니다. 6원 15전의 상승입니다. 1,104원 75원으로 역외 환율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 영향, 유로 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미국 경제 지표도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원 70전의 상승, 1,102원 90전 선으로 개장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오름세로 출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 전에 일본의 주요 경제 지표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산업생
부동산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이렇게 엇갈린 그 지표 속에서 증시도 상승폭을 많이 키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반등한 가운데 이틀 연속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현재 니케이 225 지수 0.31%의 플러스권으로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18,844엔선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시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권인데요. 시가도 0.2포인트의 하락, 252.55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 낙폭을 약간 더 키웠습니다. 0.4포인트 정도, 0.35포인트가 떨어진 252.4포인트 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 의원님 살펴주세요. 네, 자, 개장 가격은 일단 그 매크로 지표들에서는 미국 쪽 지표는 좀 혼조세 나왔습니다. 뭐 달러는 그 1%가량 뭐 초강세로 갔고요. 유가는 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개장가는 0.20 정도 잔잔하게 출발합니다. 0.5까지 좀 밀렸다가 낙폭을 조금 키우는 수준이고요. 개인적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뭐 베이시스나 계류율이 조금 둔화가 되게 되면서 170억 정도 매도 출발입니다. 네. 자, 지수 상황 좀 살펴보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로 출발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매도로 전환이 나오네요. 11억 원가량 매도, 코스닥도 소폭의 매도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168억 원 정도 현물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도가 좀 강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IT, 건설, 화학 쪽으로 매도 물량이 집계가 됩니다. 지수 상황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시가가 1992선으로 개장된 가운데 상승에서 하락으로 지금 하락세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지금 8일 만에 하락 반전된 그 모습이 펼쳐지면서 3.47포인트가 떨어진 1989.61포인트에선 시가 대비로도 낙폭을 약간 더 키우는 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름세입니다. 3.21포인트의 상승, 620.21포인트 선으로 620선을 넘어서는 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보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봤을 때 혼조권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0.4% 밀려 있습니다. 어제까지 주간 기준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제일모직하고 SDS는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는 흐름세였었는데요. 오늘 제일모직은 소폭 하락이네요. 0.6% 정도 밀려나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은 오히려 0.9%가량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상승 출발인데요. 0.2%. 47,15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단가 하락이었지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좀 안도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뭐 애플워치 쪽 사실은 뭐 단가면이나 그 전체적인 매출 금액면에서는 뭐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네요. 3월 9일 애플워치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1%가량 상승세 출발입니다. 자동차는 다 부진한 흐름에서 나오는데 현대 기아, 현대 위아 쪽으로 약세 효과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이 1.5% 밀립니다. 유가 급락 나오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도 3.35%가량 밀립니다. 뉴욕장에서는 엑슨모빌이 큰 폭으로 밀렸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그동안에 좀 견뎌했던 부분들까지 반영되게 되면서 오늘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도 이제 1.2%가량 약세권 출발입니다. 자, 반면에 SK텔레콤하고요, 현대글로비스나 SKCNC 어제 약했던 쪽들로는 플러스권 효과가 접수되고요. 네이버도 0.64% 오랜만에 상승권입니다. 현대백화점이 김포 아울렛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1.12% 올라서 14만 5,500원 선에 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가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의 급락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L, GS 현재 1에서 2%대 내리면서 업종상으로 지금 화학 섹터가 가장 또 많이 밀리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앞서서 오늘 뭐 방산주, 애플워치 관련된 그 종목군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방산주들은 아주 강하진 않지만 플러스권으로 일단 개장은 좀 됐어요. 좀 살펴주시죠. 네, 방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인프라코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풍산은 1.35% 정도 약세권입니다. 퍼스텍도 한 1% 밀려 있고요. 휴니드는 0.17% 상승, 그리고 빅텍하고 스페코는 플러스권입니다. 스페코는
글쎄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했던 상황인데요. 오늘 추가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애플워치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9일 날 애플워치 공개 행사 연다고 좀 하는데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 먼저 보시면 사실은 이게 뭐 그 애플 시리즈 관련해서 다 이제 연결된 쪽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가 한 1%가량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한 1.68%가량 뭐 상승권으로 일단 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좀 흔들림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넣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글라스 자체가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하니까요. 1.1%가량 올라서 17,700원 선에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슈주였던 금호산업이 지금 오늘도 급등세로 일단 출발됩니다. 거래를 많이 싣고 있어요. 지금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좀 나타나고 있고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재 쪽까지 좀 같이 좀 다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금호산업이 오늘 일단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서 아침 개장가가 2.64%로 약했네요. 31,100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일하게 사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그 토러스 쪽의 연구원이 51,0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높여놨기 때문에요. 이 정도 시세에서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확실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이익 개선세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해 본다고 하면 여기서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어도요. 상승될 일은 이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조 원대라고 그러면 시총이 2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지금 시총 1조 1,000억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가격으로 주가는 형성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한 7%가량 강세권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이제 금호산업이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서 건설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뭐 증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모멘텀 때문에 좋았던 상황인데요. 일단 대림산업하고 삼성물산, GS건설, 뭐 현대대우, 현대산업개발 조금씩은 엇갈립니다. 근데 이제 GS랑 대림산업은 PBR로 봤을 때 물론 PBR은 항상 이제 ROE랑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대림하고 GS건설이 조금 싸 보이긴 합니다. 다른 쪽보다 청산 가치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다른 건설주들은 PBR 다 1배 이상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아주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 할 수 없겠고요. 앞서 이제 92년도에 200만 원대도 이격이 111%까지 가서 유지됐던 국면은 아니었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이례적으로 88 올림픽하고 IMF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유동성 랠리가 오게 되면서 급등했던 때 말고는 111%는 부담이다 말씀드렸었는데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오늘 또 한번 하나대투 쪽에서 이제 컨빅션 바이라고 그래서요. 강력 매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매수해보자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LG하우시스나 KCC 조금씩 엇갈리게 나오고요. 시멘트 쪽도 한일시멘트는 1.2% 올라가고요. 또 건자재나 이런 쪽들 한샘, 또 현대리바트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연구원이 상당히 한 8년 만에 오고 있는 업황의 어떤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많이 어려웠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2.2% 정도 플러스권. 어제 하락권은 좀 만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위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이제 다음 카카오 같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요. 같이 이제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좀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 자체가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서 유가 하락 나오는 그런 구도에서는 소비자 컨셉으로 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달러 강세면 우리 원화도 같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구도는 산업재가 안 되면 소비재가 되고 또 역으로 산업재가 되면 소비재가 안 되는 쪽이라서요. 그런 양자 구도 하에서는 오늘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 밀리는 그 양축에서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 셀트리온은 올라갈 수 있는 구도다. 이렇게 좀 트레이딩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1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 저점 대비로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매도는 더해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지금 다시 한 관망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4포인트의 상승, 621선으로 차분하게 위쪽을 조금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0.7% 정도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부터 한번 점검해
해보죠. 네, 자 지금 셀트리온이 68,000원 선까지 와 있네요. 이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테크니컬 그 기술적으로 차티스트 딜이 한 63,000원 정도를 직전 고점이었었죠. 작년 2013년도 8월 달에 만들었던 그 고점 라인입니다. 거기를 이제 깨지 않으면 거기서 한번 사보겠다라는 심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장중에 밀었다가 한번 확인해주고 올라온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커버가 조금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어저께 11만 주 정도. 오늘 한 2%가량 상승 권역입니다. 워낙에 이제 CAGR로 60% 정도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들이 성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PGR이 낮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 보고 좀 편안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사실은 뭐 모멘텀이 좀 상실된 부분인데 뭐 유가 급락 나오게 되면서 네이버랑 같이 조금은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하고 바이두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ENM은 2.58%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큰 종목 컴투스 오늘 2.6% 오릅니다. 파티게임즈도 2.9%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2.4%가량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서희건설은 주가가 지금 신고가 나오죠. 지금 4% 정도 플러스, 어제도 상한가 시세 나왔고 작년 실적 상당히 좀 좋은 그 모습이었는데요. 솔브레인도 역시 뭐 실적주로 움직입니다. 오늘 8%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주들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 그 가장 좋은 쪽은 이제 서산이네요. 서산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생소했던 종목인데요. 개장 전에 봤더니 뭐 레미콘하고 뭐 이런 쪽도 비중이 높습니다. 비금속 광물 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의 강세랑 연동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22억짜리로 거래도 뭐 1억도 안 되는 작은 종목인데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오늘 실적 반영되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CS 윈드가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냈는데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CS 윈드는 뭐 풍력 관련해서 계속 그쪽 담당 연구원들이 매수해보자라고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으로 아는데요. 오늘 호실적 반영되면서 급등권 출발이고요. 서희건설은 소폭 상승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습니다. 4%가량 좋은 흐름세이고요. 솔브레인도 역시 저번에 이제 미래에셋 쪽 연구원 견해 소개해드리면서 워닝 머티리얼즈랑 솔브레인이랑 원익 IP 세 종목을 세트로 해서 좀 사보자라는 말씀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시간에요. 일단 실적도 좀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세 거의 뭐 10%가량 아주 급등 시세 좀 펼쳐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적 좋았던 쪽이 이제 오픈베이스입니다. 5.24% 오늘 강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유비코스라든지 이건산업 이런 쪽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쪽이긴 합니다만 뭐 써니전자라든지 일진홀딩스, 뭐 사조산업,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강세로 출발되고 있고요. 연결해서 바로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던 쪽들 말씀드리면 그 이건창호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7% 급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셀이 8.2% 급락권, 또 이렌텍 같은 경우도 4% 밀려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테마 쪽에서는 3월 인터넷 좀 보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고 하죠. 지금 뭐 관련된 그 종목군들 모두 플러스권으로 개장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더 볼 수 있을지 좀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 IoT 쪽은 실적이 실질적으로 연결됐던 거 아니고는 다 테마주로 묶였기 때문에요. 실제 매출 나오는 종목 아니고서는 좀 주의는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또 증권가에 추천 나왔었던 이제 엔텔스 같은 경우가 어닝 쇼크를 내게 되면서 사실은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이 엔텔스가 꺾이게 됐던 상황이라서 탄력 자체가 예전만큼 IoT는 세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콤이나 뭐 코맥스 이런 쪽들은 사실은 이제 IoT라고 연결은 돼 있는데 실제 매출들은 아직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쓰던 그런 제품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CCTV랑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좀 긍정적으로 오늘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주들이 어제 시세 흐름이 좀 잘 났던 상황이라 잠깐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일단 원양자원은 오늘 좀 하락권으로 좀 돌아서 있습니다. 0.7% 밀려 있고요. 또 이스타시아 홀딩스, 완리 같은 경우도 좀 약세권으로 출발이 나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 아이컴포넌트가 한 11% 급등 나오고요. 테라시미콘, DSK 모두 한 3%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LED 쪽에서 서울반도체, 그리고 뭐 대진 DMP, 루멘스 이런 종목들 2에서 3% 정도 플러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술 섹터의 움직임이 좀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 9시 구간이네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좀 좋은 움직임 펼치면서 고가를 조금씩 높여놓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